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아니 이런 공간을 주말에 25만 원, 30만 원? 하루 쓰는데 110만 원. 110만 원짜리 예약이 어제 들어왔거든요. 어제 걔만 들어온 게 아니라 60만 원짜리 예약도 들어왔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원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런 사업에 좀 뛰어드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원래 12년 직장 다녔어요. 제가 회사를 완전히 나온 거는 23년도쯤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6년 만에 건물도 사고 자가도 하나 사고. 대표님도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 안 해본 부업이 없을 정도로 다 해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부업보다 이게 장점이라고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이거 진짜 잘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썸네일로 쓰셔도 돼요. 네. 저는 부업을 온갖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부업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 찍다 보니까 네. 영업된 것처럼 이거를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찍다가 하신 분이 저랑 정약용이에요. 촬영 왔다가 자기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하셨잖아요.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장 전국에 60여 개 정도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 저스트두일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두일입니다. 공간대여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그냥 공간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간 사업 안에 공간 대여업이 있는 거죠. 공간 대여업은 주로 상업 공간을 위주로 하는 파티룸, 연습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공간 대여업이라고 하고요. 오늘 구경하실 곳은 숙박업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시죠. 네. 여기다가 꼭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제 본업이 시행 개발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제 건물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딱 봐도 오래된 구옥이죠. 구옥을 리뉴얼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총 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전세를 받을 때부터 외도민 숙소 운영에 대한 허락을 해주는, 왜냐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이웃집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전세를 받았어요. 오른쪽은 일반 세입자고 왼쪽은 현재 숙박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랑 3층 두 개 객실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밑에는 고객님이 계셔서 3층만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2개 이상 운영이 안 된다, 뭐 1개만 된다, 뭐 이런 말이. 맞아요. 그래서 주소 전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족들을 막 전입시키죠. 명의를 쓰는 거죠. 불법은 아닌가요? 그게 불법 여지는 없습니다. 그 분이 대신에 여기 와서 직접 거주 조건으로 허가까지는 받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예전에 구옥일 때 노인분께서 여기에 혼자 거주하셨어요. 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가장 큰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조 소파 같은 걸 펴면은 최대 6인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 공간이고요. 여기가 원래는 닫혀있는 방이었는데 너무 작아서 침대 하나 놓기에도 좀 애매하고 다이닝 공간으로 따로 뺐어요. 사실상 여기 숙소는 외국인 위주로는 장기 투숙객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생각해보시면 숙소 하나에서 1박하고 또 옮기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달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가격은 어떻게 돼요? 현재는 조금 저렴하게 드리는 편이에요. 숙소가 생기고 나서 저는 한 반년 정도는 후기를 쌓기 위해서라도 인근 대비해서 저렴한 걸로 드립니다. 여기가 또 신축이고 깨끗하기 때문에 평일은 한 7만 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많이 받으면 한 19만 원. 오, 싸네요. 네, 싸죠, 그죠?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한 달을 전체로 17,000 온다 그러면 300이 좀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공간을 월세를 줬다 그러면 100을 버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약 3배 정도를 더 벌고 있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니까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이 하얀색도 많고 때 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화이트 톤에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조심해서 써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왔는데 뭔가 느낌이 구옥이고 어차피 여기 약간 금가 있고 뭐가 묻어 있으면 막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에는 결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인테리어 하실 때 포인트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숙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저는 모던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스테이 이름도 모던한 스테이예요. 그래서 그 모던이 뭐냐, 화이트 톤의 간접등 같은 거 많이 쓰고, 주방도 지금 간접등 보이세요? 조명 자체가 위에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 있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닌데 이 익숙한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텔 갔을 때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간접등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고급져 보이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빛을 활용하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큰 것들을 만지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들, 소품 있죠. 여기 우드톤의 소파, 그리고 이런 감성 조명들 같은 게 사실 저는 미적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충분히 참고할 만한 많은 자료들이 이미 온라인에 있어요. 핀터레스트도 있고요.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애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당근에서 중고 구매해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공사비가 많이 들었지만 제가 건물주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을 싹 갈아엎었어요. 사전 자료 보내드린 거 한번 보시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싹 다 철거하고 싹 다 공사를 했다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 비용 얼마나 드신 거예요? 건물 하나를 통으로 인테리어 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 견적 받았을 때는 한 2억 원 중반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마친 건 1억 원 중반. 보여드리면
이런 목공, 세탁기, 냉난방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6세대 토탈에서 1억 중반이니까 좀 저렴하게 한 거네요. 엄청 저렴하게 한 거죠. 저도 사실 제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난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죠. 이런 사업에 지금 뛰어드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12년 직장 다녔어요. 제가 회사를 완전히 나온 거는 23년도쯤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19년부터 했어요. 6년 만에 공간 사업으로 수익한 걸로 건물도 사고 자가도 하나 사고.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원래 상가 개발이라고 그러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계속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만일 창업을 한다면 그래도 내가 지난 시간 회사에서 배우고 익혔던 내 강점 업무와 연관되는 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부업을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도 해봤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뭐 이거 돈 된다 그럼 다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업들이 자본을 전혀 넣지 않는 거는 시간을 무진장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는 돈보다 더 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창업은 건물을 사고 부억을 넣고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저도 첫 시작은 500만 원 넣고 시작한 파티룸 공간이 시작이었어요. 그때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초반에 에너지를 들였더니 시간이 지나도 더 투입된 에너지 없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거의 건물주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벌면은 이거 번 돈으로 2호점 늘리고 매장이 복리로 붙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몇십 개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숙소는 현재는 2개고요. 메인 본업은 공간 대여업입니다. 제가 전국에 50여 개 사업장 갖고 있는 건 어반 클래식이라고 하는 MT형 파티룸 브랜드고요. 모임 위한 파티룸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반 아지트라고 하는 게임 파티룸. 마찬가지로 모임인데 게임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델이 있는데요. 홍대에 있는 1층 공간을 대여하는 상업 공간 팝업 플레이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브랜드는 클래식, 아지트, 팝업, 모던한 스테이 여기까지 해서 4개 브랜드. 너무 많아서 정신이 좀 없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보여드릴게요. 군대 가시면은 지금 신규 오픈하는 현장들 보여드리면서 공간 사업이란 대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건대에 새롭게 월세로 임대를 얻었는데 되게 싸게 얻었어요. 제가 이따가 현장에서 월세 공개할게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1분? 입지가 되게 좋습니다. 보통은 공간대여 사업이 임차료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관을 많이 해도 타임 리밋이잖아요. 한 달 안에 내가 몇 건을 소화낼 수 있는가. 그래서 고정 임차료가 얼마나 낮은가가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그럼 용도가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 상업지 안에 있는 상업 건물이고요. 상업 건물에서는 이런 숙박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업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공간대여 서비스업의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모임 공간, 파티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운영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임 파티룸은 대부분 회식 대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회식이요? 예를 들어 회식을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주당 한 8, 9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공간에서 회식을 하면 대관비가 물론 발생하긴 하지만 주류비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기호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회를 좋아해. 근데 어떤 분들은 회를 못 먹어. 근데 파티룸은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원하는 거 배달해서 먹으면 되고요. 주류 같은 것도 무제한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값 아낄 수 있고 취향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관을 해서 노는 게 훨씬 더 돈도 아끼고 편의성도 증진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아니 이런 공간을 주말에 25만 원, 30만 원? 하루 쓰는데 110만 원. 110만 원짜리 예약이 어제 들어왔거든요. 어제 걔만 들어온 게 아니라 60만 원짜리 예약도 들어왔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원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인원이 예를 들어 30명이에요. 30명을 엠빵하면 3만 얼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밖에 웬만한데 30명이서 들어갈 때도 사실 잘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시켜 먹는 주류 30명에서 소주 한 병만 먹어도 30병이잖아요. 그런 것들 따져보면 대규모 모임일수록 파티룸에서 하는 게 돈이 훨씬 절감된다는 거를 한 번만 써보면 알아요. 대신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아까 외국인 도시민박업 숙소처럼 전입도 해야 되고 이웃들도 동의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지켜야 되는데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파티룸은 신고업이에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업종들은요 신고업과 허가업이 있습니다. 허가업이라고 하는 건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PC방도 신고업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PC방도 주무부처라고 하는 게 생기죠. 주무부처라는 게 생기면요 그 운영의 룰이 생깁니다. 셧다운 제도도 있잖아요. 니네 이렇게 해야지 인허가 내줄 거야. 그런 식으로 나라가 틀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티룸이나 연습실 이런 업종들은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판단이 안 서니까 그냥 신고하면 공간대여 알겠어요 하고 통과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많은 기회도 있지만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무지성으로 운영하면요 철퇴를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업자들이 알아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자들을 모아놓은 단체가 공간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합니다. 청소년 낮에만 받으셔야 되고요. 분성 입수시키면 안 되고요. 이 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사건 생기면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알아서 우리가 잘하고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나중에 주무부처가 생겨도 규제를 덜 받겠죠.
여기가 근데 메인 골목이잖아요. 이 한복판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4개 있고 예전에 수강생한테 양도한 지점까지 하면 건대에서만 6번째. 예전에 수강생한테 양도한 매장이 같이 운영했거든요. 그때 1년 영업이익이 7,500이었어요. 부가세, 광고비 다 뺀 거거든요. 휴지 하나까지 다 뺀 거예요. 그럼 초기 투자금은 얼마를 넣으신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해가 지날 때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 세팅하는데 보증금 제외하고 400만 원을 세팅하고 그 달에 400을 번 지점도 있어요. 한 달 만에 회수 끝난 지점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요. 지금은 웬만한 지점들은 그래도 투자금이 한 3, 4천? 여기도 한 4천 썼습니다. 전철이 바로 앞에 보이는 바로 요 건물입니다. 진짜 가까워요. 20명, 30명 모이려면 적어도 찾아오긴 편해야 되잖아요. 이 공간의 월세는 13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65만 원이에요. 그래서 주말 예약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2.5개에서 3개 정도만 예약을 받아도 고정비는 다 만회가 돼요. 그러니까 예약을 10개만 받아도 수익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입지가 좋지만 건물은 좀 오래됐어요. 네,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여기 좀 찍을게요. 여기는 현재 어반클래식 건대 2호점이고요. 작게 지금 작당기지라고 되어 있죠. 회식을 보통 주말에 하지 평일에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평일은 이걸 어떻게 돌릴까 고민을 하다가 자체 브랜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요. 파티룸 어반클래식으로 회의실로 쓴다고 결제를 기한 올리면 욕먹어요. 그렇죠. 회사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여기를 썼다가 아 여기 파티룸 쓰는구나 하고 회식도 오시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거실 메인 공간입니다. 노래방 기계가 네, 있네요.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저녁에 모임할 때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보통 테이블은 12인 정도가 앉을 수 있게끔 세팅을 많이 해요. 여기는 화장실도 저희가 시공을 다 했어요. 오, 네네. 깔끔하네요. 예, 비포 보시면 놀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방 시설도 톤앤 매너를 맞추는 거죠. 저희가 웬만하면 모던한 컨셉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같은 것도 그레이 컬러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파존이에요. 휴게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닌텐도 오. 음주도 하시고 노래방도 하시고 술 안 드시는 분은 여기서 게임도 하시고 여기는 애초에 이렇게 프라이버시로 CCTV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위험한 것들 많이 안 놔두죠. 그래서 여기는 편하게 쉬시라고 구성을 해두는 거고요. 이런 공간이 하나 있고 없고가 예약률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돼요. 술을 먹다 보면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걸 관리하는 게 이 업의 핵심 지식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후처리만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에 대해서 이 고객이 책임지는 구조인가? 그리고 우리가 피해가 없는가? 파티룸들은 그래서 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왜냐면 TV가 부서지기도 해요. 가벽을 주먹으로 부시는 분도 계셨고요. 오바이트는 되게 허다하고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지금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예 안 하시는 거.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춘 업체한테 배우시는 게 유일합니다. 여기는 아직 준비가 안 끝나서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게임 파티룸입니다. 저희 파티룸 두 번째 브랜드인 어반 아지트입니다. 아까 밑에 방으로 치면은 여기가 좀 작지만 휴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담소 나누시고 닌텐도, 플스 이런 게임을 하시는 거고요. 심지어 영화도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준비 중인데 여기가 사실은 메인 공간입니다. PC가 5대가 이렇게 깔릴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온 게 게임방 느낌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명도 PC방스럽게 바꿔놓을 겁니다.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소리 지르고 해야 되잖아요. 좀 옆에서 눈치 보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PC방에서조차 룸을 둡니다. 좀 비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패키지로 대여하면 되게 싸거든요. 여기서는 게임을 하고 배달시켜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는 주방시설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아직 교체가 안 됐는데 여기가 주방시설로 베란다에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면은 여기가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베큐 기구들을 이제 놔둘 거고요. 게임하러 왔는데 바베큐 기구까지 있어요? 바베큐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 좋아하겠죠. 그리고 쭉 한번 보세요. 저희 건물보다 높게 위치한 주거 건물은 잘 안 보이죠. 테라스를 쓴다던가 루프를 쓸 때는 소음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민원은 없다. 1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수기에는 증액됩니다. 보통 7시에 입실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고 시간 연장을 원한다. 그러면은 3만 원 추가되고 인원 추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 인원이 4명인데 인원이 추가될 때마다 10,000원씩. 그래서 기본 매출이 있고 시간 추가, 인원 추가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좀 매출액이 커지죠. 이거 외에도 아지트 하나 더 있어요. 시간 되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다 보러 가시죠. 보고 싶은데요? 네, 보러 가시죠 그럼. 제가 사실 30개 오픈할 때까지는요 이거 공사 제가 다 했습니다. 아, 실제 혼자서요? 사람들에게 일을 주고 돈을 쓰지 않았어요. 틈 메우는 거 그거부터 해서 뭐 사포, 도장, 심지어 전기 조명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보시죠. 예. 저희가 계속 오픈하면서 많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유보된 금액이 1억 8천? 달마다 한 3천씩 유보가 된 거죠. 아직까지 저희 법인은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공간 복리로 이때까지 커온 거예요. 처음에는 부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기업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 공간 사업이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습실 브랜드도 현재 런칭을 앞두고 있고요. 스튜디오, 뭐 공유 오피스 다 브랜드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 안 해본 부업이 없을 정도로 다 해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부업보다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이거 진짜 잘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썸네일로 쓰셔도 돼요. 저는 부업을 온갖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부업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건 노동형 부업이었어요. 대리운전.
배달 알바도 했어요. 두 번째가 재능형 부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던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던가. 세 번째는 컨텐츠형이 있어요. 글이든 영상이든 구독자 수가 많아졌을 때 광고를 받든 그런 것도 해봤고요. 지금 저도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정착한 게 왜 이거냐면 세 가지에서 저는 측정을 해요. 첫 번째는 수익성.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나쁜 강의에 속는 이유가 그냥 딱 그 한 장면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되게 자극적으로 500 찍힌 거 이런 거 보여주는데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수익이 지속되는 건 후차적 문제거든요.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참고로 저희 브랜드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건 아직까지 폐업이 없어요. 한번 오픈한 매장이 계속 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장 가능성인 것 같아요. 모임 파티룸, 게임 파티룸, 연습실, 스튜디오 이런 모델들은 사실 확장 가능성이 무제한이에요. 대신에 세상은 공평한 게 엄청 어려워요.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 파티룸만 쳐보셔도 많이 나오는 영상이 하지 마세요 망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에어비앤비 날라다니시는 분이고 스튜디오 날라다니시는 분인데 유독 파티룸에 대해서는 다 망했다고만 나와요. 어려우니까요. 이 업은요 단순히 그냥 에어비앤비처럼 대형 플랫폼에 올렸다고 팔리는 업이 아니에요. 마케팅적인 요소가 그 어느 공간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도 너무 치열하고요. 정말 상위권 업체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또 이 영상 보시고 개인 창업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한 끗 정도를 비틀어서 나만의 고객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션을 늘리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티룸이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대표님도 들으셨던 거 아닌가요, 초기엔? 들었죠. 실패했어요 2번. 저는 실패로 갑지부를 한 거예요. 누구의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듣진 않았거든요. 혼자 하셨어요? 혼자 했어요. 그럼 2번이나 실패하셨는데 왜 또 하신 거예요? 근데 기회를 봤어요. 회사 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는 정부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를 교수로 한번 불러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이거 돈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저 실패하면 어떡하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저는 가장 빠른 길은 직접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2번 실패하시면서 이제 느끼신 거죠? 네. 우리 거의 다 왔는데 이 공간도 공실로 방치된 지가 한 1년? 기본적으로 공간업은 문제가 있는 데서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새가 싸겠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여기는 어반클래식 어린이 대공원점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거실 메인 모임 공간 외에 안쪽에 노래방을 별도로 빼놨어요. 꽤 노래방 같죠? 네. 완전 노래방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되게 오래된 낡은 공간이었는데 벽체를 세워서 이렇게 보시면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체력 약하신 분들 좀 쉬는 공간. 이 설계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주방을 구성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새로 만든 거예요? 사실 좀 엉망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복도 들어와서 내부 화장실. 네. 원래 여기가 내부 화장실이 여기 하나 말고 이쪽에 샤워실 같은 것도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 것들 다 철거해내고 메인 공간을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오픈해가지고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월세는요 90입니다. 싸죠. 그리고 여기가 대략적으로 25평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공간들은 아까부터 특징이 있죠. 이웃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민원이 들어올 만한 일이 없습니다. 노래방 해도 괜찮은 거네요. 해도 괜찮죠. 아까 전에 좀 궁금했던 게 구축에서 문제가 있는 건물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공간은 사람이 써야지 알지 않는데 여기가 버려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뭐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 안에 배관이 지나요. 이른바 똥배관이라고 그러죠. 배관에는 물이 지나가는 하수배관이 있고요. 오수가 지나가는 이제 오수배관이나 우리 똥배관이라고 그래요. 작업자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설비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좀 웬만해서 시설을 다룰 줄 모르면 힘든 구간이었어요. 제가 여기가 인테리어 얼마 들었죠? 한 2천만 원 정도. 와, 싸게 했네요. 2천 얼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현재의 물가 기준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많이를 했다. 그리고 이거 상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적어도 10년 정도를 보호받잖아요. 10년 동안 상가 건물주가 90만 원에서 재계약할 때 5%씩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자산 형태로 소유를 하는 것들을 늘려나간다 그러면 좀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같은 공간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단가도 사실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벌고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격을 내릴 때 같이 내려도 벌 수 있어야 돼요. 여튼 왜 고정비가 싸야 되느냐? 일단 결국에는 고정비 싼 곳들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에 나온 점주님은 이번 10월달 기준으로 매출이 470인데 월세가 50이에요. 그런 데는 얼마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시장 어떤 허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하고 내다보고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성장 속도는 다른 일반 프랜차이즈 전보다 좀 느립니다. 대신에 폐업하지 않고 계속 크는 걸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예약은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약 플랫폼들이 좀 많아요. 당연히 메인은 네이버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어때라고 하는 플랫폼, 그리고 뭐 쉐어잇이라고 하는 플랫폼, 그 외에 이제 촬영 대관으로 뭐 아워플레이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이제 플랫폼들에 대한 사용법들도 익히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진짜 오늘 찍다 보니까 네. 뭐 영업된 것처럼 이거를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찍다가 하신 분이 저랑 정약용이에요. 촬영 왔다가 자기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하셨잖아요. 진짜로요? 되게 잘 됩니다, 거기. 근데 여튼 제가 직장 다닐 때 너무 승진이 하고 싶었어요. 승진해야지 어쨌든 급여도 오르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2개 실패하고 성우 씨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나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200만 원, 300만 원? 제 월급이 340인데 거의 승진을 한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득이 제 월급이랑 비슷해졌을 시점이 있죠. 이전 직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승진해야겠다는 그 욕심 자체가 별로 없어졌어요. 조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직장 다닐 때 이미 제 부업 소득이 한 2천 정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자유가 있었냐면 이 회사에서 내가 성장에만 포커싱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돈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조직 내에서 내가 현재 배울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더 호기심 있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일할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성장 위주로 일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인맥 관리하고.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산 성격의 인컴들은 확실히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인생에 틈이 나지 않는 이유가 계속 내가 무언가를 내 시간 가치와 노동 가치로 바꿔서 인컴을 추구하니까 틈을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엉덩이 이렇게 붙이고 앉아가지고 야근 경쟁하고 그런 싸움을 하잖아요. 저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금전적으로 접근해보면 그냥 딱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 정도 금액은 에어비앤비 아니더라도 단기 임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도 50원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자본금 없고 시간 없어? 그러면은 단기 임대라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구나. 굳이 건물을 사는 형태가 아니었던 그 깨달음을 주는 업이 이 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네.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위험이 없습니다. 건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아까 고백하자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저 건물 있죠. 후기 과열지구에 다가구 주택을 겁도 없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공간 사업 하나 하는 거 그게 리스크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 넘어져도 여러분 인생 어떻게 안 변합니다. 오히려 안 넘어지는 게 위험해요. 그리고 특히 저를 믿고 저랑 같이 한 친구들은 거의 실패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실 때는 공간 임대업으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정말 확실히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직장 12년 다니는 동안 저한테 없었던 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자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돈이 적립되는 자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더 많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런 자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사업을 제가 능동적으로 복리로 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적인 사업을 하나 보유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내 편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정도 있잖아요. 자기 급여를 대체할 만한 정도의 공간 사업 자산 하나 정도를 한번 가져보시면 저는 이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자기 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 성격으로 돌아가는 소득이 있어야 내가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있어야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공간 사업에서 이런 대단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냐 하는데 결국에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결정하는 건 공간적인 것들이 많이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공부하시고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들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음 길을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